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급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난세 영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열어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맨 위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촬영하신 뒤에 이 난세용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하신 뒤 비밀번호 1264057을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3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용의 투자노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시장 상황과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매도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이야기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적정 주가 상향 종목 코너이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단은 그 8종목이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수할 종목을 고를 때는 또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보면 이제 다 대부분이 식상한 종목들이에요. 하이닉스, ST팜, DB하이텍, SK, LNF. 지금 식상한 종목들이죠. 네. 계속 올리게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어떤 것 좀 이렇게 소재 자체가 신선하지 않아요. 네. 그럼 역시 이런 종목들이 오를 확률은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빠졌죠. 근데 이제 KCC는 좀 참신했어요. 네. KCC는 이제 이날 1위 종목인데 왜 올랐냐면은 목표가를 60만 원인데 그때 거의 30만 원대니까 네. 거의 2배 가까이 갭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시초가했다가 올랐다가 좀 밀려 다시 그냥 그대로 쭉 올렸거든요. 그날. 그래서 KCC가 1월 4일 날 엄청 오르고 아마 금요일까지도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서 13.98%를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좀 참신한 맛이 있었고요. 네. 심택은 또 워낙 뭐 또 계속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목표가를 올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네.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KCC는 무려 거의 14% 상승을 했거든요. 아마 이 종목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수익률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었지 이 종목이 아니었어 아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뭐 3~4% 이상 됐을 것 같은데 아마 KCC가 좀 살려준 지난주였는데 이제 KCC는 왜 올랐나 그를 왜 목표가를 올렸는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레포트가 지금 보면 뭐 그 네이버에도 보고 한경이도 보면 이제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모든 레포트가 100%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100%를 다 보려면은 뭐 FN 가이드라고 월 한 15만 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월 사용료가 보통 15만 원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레포트를 다 보려면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펀드 매니저는 아닌 상태에서 주식으로 뭐 돈을 뭐 많이 버는 모를까? 거기에 투자하기엔 좀 아깝죠. 월 15만 원.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뭐 뉴스에 어떤 유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경이라든가 한경은 한경 컨센서스의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경도 증권지수 보면 나오는 게 있고 네이버에도 또 일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어떤 사이트를 보시면은 물론 레포트가 뭐 없는 것도 있겠지만 대충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약해서 또 뉴스에 그 기자들이 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뭐 다 읽어보고는 시간이 늦죠. 왜냐하면 그날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침에 딱 뉴스 떠가지고 대충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고서 대충 오르겠다는 어떤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시효과에 진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떠버리면 못 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동시효과에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목표가 올리는 것들은 유리할 수가 있고 오늘도 보면 이제 뭐 엔지케 생명과학이라고 뉴스 같은 게 있어요. 한미약품하고 뭐 그런 백신 계약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동시효과에 조금 올리더니 갑자기 팍 떴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종목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에 너무 급등하지 않은 상태면 적어도 한 3%에서 한 4% 정도 되는 종목들 다 좋거든요. 네. 너무 올라도 안 돼요. 뭐 10% 이상, 뭐 20%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 대충 한 대형주든 뭐 2, 3% 수준에 오른 종목들은 동시효과에 사더라도 대충 뭐 장중에 팔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KCC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실리콘의 영업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시가총액, 시총 시가총액이랬는데 일단 4분기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의 어떤 그 13% 상회를 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1,439억,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해서 컨센서스를 13% 정도 상회할 전망이고 영업이익은 6,112억, 전년 동기 대비 33%로 올해는 사상 최대치를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이유는 실리콘의 높은 이익 창출력 덕분이다. 그래서 실리콘은 상반기, 그러니까 2021년 3분기 원가 상승을 상회하는 판가 인상으로 최초로 1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는 일단은 OPM이 추가한이 개선이 되는데 원가 급락에도 일부 고부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판가가 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 자체는 급락을 했지만 판가는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리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는 실리콘 부문에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면 이제 이런 실리콘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이제 2차 전기차 관련주에 들어가거든요. 그 음극재 보면은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실리콘이 그렇지만 뭡니까 효능을 굉장히 좋게 해주지만 실리콘은 문제가 뭐냐면 폭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폭발을 하지 않고 과연 실리콘의 그런 농도를 어디까지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그 기술력이 이제 그 0.1%, 1% 차이가 수익이 엄청나게 좌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KCC가 그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은 배터리 소재, 아까 얘기했죠. 음극재 있고 그다음에 차체에 전기차 부품 차체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실리콘은 전기차 전환에 요구되는 특성을 두루 갖춰서 전기차 전환을 현실화하고 그 보급을 앞당길 수 있는 소재다. 그래서 실리콘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실리콘 차체의 코팅이라든가 봉지라든가 커플링에 사용되고 차량 구성품과의 점 접착.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건자재에서도 실리콘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접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모터, 파워트레인에 어떤 적용이 돼서 방열이라든가 전자파 차폐, 경량화 역할을 수행을 한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파워트레인은 전기차의 3대 핵심 부품입니다. 파워트레인에서 구동 효율과 주행 거리를 결정하는 게 파워트레인인데 여기에 또 실리콘이 사용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리콘은 파워트레인의 어떤 방열, 봉지, 코팅 및 실링 재료로 사용이 되고 실리콘의 적용 시에 아까 파워트레인이 일단은 3대 핵심 부품인데 에너지 손실이 큰 폭으로 줄어 전력 효율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타 소재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가볍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멘티브 실리콘 적용 제품 차체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약 6가지 부분에서 실리콘이 사용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역시 뭐 실링 폼이라든가 뭐 도어 패널 여러 가지 또 6개 분야에서 차 밖에뿐만 아니라 차 안에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모터에도 또 이렇게 작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모터에는 무려 거의 한
10개 이상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여러 커넥터에도 들어가고 뭐 점막 케이블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일단은 실리콘이 사용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파워트레인이 이제 좌측은 드라이브 모터 발전기의 우측은 일렉트릭 엑셀인데 여기에 이제 접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일단 실리콘이 들어간다. 또 하나 이제 보면은 그 차세대 응급제에 들어간다 그랬죠. 실리콘. 그래서 KCC는 도료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만큼 실리콘의 하드코트 제품군에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뭐 KCC는 계속 뭐 페인트, 이런 도료 사업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가 이제 증빙이 되는 거죠. 일단 실리콘 하드코트는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의 어떤 용량, 무게를 중량을 이제 가볍게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드코트 적용으로 차체 강판, 그러니까 철강 대신에 가벼운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채택이 가능하다게 하는 게 실리콘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하드코트는 차량 경량화의 핵심적인 제품이다. 그다음에 또한 이게 적용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강철만큼의 성능, 특성과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실리콘의 우수한 뭡니까? 화학물질 내성, 그다음에 내마모성, 내구성 등으로 플라스틱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실리콘 코팅 첨가제 사용을 통해서 기존 코팅제의 성능을 일단은 향상시키고 또 외형의 어떤 그 특성을 유지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제는 또 투명성, 유연성, 그다음에 접착, 그다음에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코팅 메커니즘에 있어서 웨팅, 소포 분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드코트 도포 구조가 그림처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코트도 역시 실리콘뿐만 아니라 하드코트도 차량 전체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어떤 그런 뭡니까? 그 우리 KCC의 이런 실리콘 부분은 전혀 영업 가치가 시총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반영할 거에는 이제 목표가를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죠. 그래서 일단은 밸류에이션 기간 또한 올해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KCC는 전에 보면 이제 백기사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삼성물산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어떤 또 현대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KCC가. 그래서 이제 워낙 현대가니까 KCC가. 그래서 이런 어떤 지분 가치가 현재 2조 4천억 원을 상회를 한답니다. 2조 4천억. 그래서 현재 KCC 시총이 2조 8천억인데 여기에 이러한 어떤 실리콘 영업 가치라든가 이런 어떤 지분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너무 싸다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이러한 어떤 실리콘의 부가가치가 올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 기여를 할 거다 해가지고 이런 KCC를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어떤 실리콘의 구조적인 수급 타이트와 전기차 및 전기전자, 전기 어떤 뭐니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요소가 많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절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보면 어널리스트가 이렇게 레포트 읽어보면은 이게 진짜 자기가 이제 혼을 들어서 썼는지, 네. 그다음에 이게 혼을 들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쓴 거를 이제 매니저들이나 레포트 자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건 네. 아마 좀 그래도 내용이 있는 거고 사실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도 보시면은 레포트가 얇은 건 안 읽어요. 3페이지, 4페이지 아니고 적어도 10페이지 이상은 돼야 7페이지 돼야지만 네. 그래도 어널리스트가 좀 분석을 했다는 생각이고 그 이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가 레포트 쓴 걸 가지고 그냥 전화만 달랑 해가지고 쓰든가 아니면 남의 레포트를 또 베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의 없는 레포트는 사실 이렇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좀 레포트도 한 종목을 쓰더라도 거의 10페이지, 30페이지 쓰는 그런 어널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레포트를 보면은 물론 그 레포트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레포트도 있고 나쁜 레포트도 있지만 좀 좋게 쓰는 레포트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쓴 것 같고요. 추정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12개월 PBR 밴드 차트도 지금 0.4밖에 안 되고요.
퍼도 지금 뭐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까지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투신이 좀 많이 샀고 특히 이제 연기금들이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샀죠. 지금 이제 연기금들은 조금 파는 모습이면 이건 파는 건 아니고 연기금들이 계속 KCC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매집을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보면은 37만 9천 원. 오늘은 이제 좀 빠져서 오늘 종가는 37만 원인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단기간에 거의 13% 아까 올랐다 그랬죠. 어느 정도 지금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40만 원을 이제 돌파를 못하고 수도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조정을 다시 받다가 또 한번 올라갈 때는 4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KCC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업종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레포트를 보면은 뭐 거의 다 그 순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찾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1월 6일 날 이제 네. 음식료 담배 가지고 하이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외풍을 견뎌내는 구간인데 사실 저도 이제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거의 뭐 보니까는 제가 전에 추천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10만 원이 넘었었는데 네. 거의 2년 동안 10만 원을 못 넘고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최근에 이제 뭐 라면값 인상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아마 지금 삼양식품도 10만 원을 넘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뭐 오리온을 비롯해서 농심 이런 그 음식료 업종들이 네.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우리 지금 올해도 뭐 곡물가 인상 뭐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런 음식료 업종도 그동안에 소외가 됐지만 거의 뭐 2년 동안 뭐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오를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 회사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은 15기업을 어떤 이렇게 카바리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영업 매출액 성장률이 6.2%, 그다음에 영업이익 성장률은 13.8%. 그래서 뭐 좋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는 그 일부 제품을 제외할 경우에는 계절적 비수기 시기예요. 4분기는. 그다음에 일회성 반영률에 따라 영업실적 추정치 변동폭이 높은 시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데 어쨌든 간에 분기 영업실적보다는 올해 1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업체별 펀더멘탈 흐름에 더욱 주가가 연동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22년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의 영업실적은 전년 동기 베이스를 감안해 1분기까지는 다소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외형 성장의 경우에 제품 가격 인상분의 안착력 보니까 이제 제품 가격 올리면 결국은 이제 뭡니까 수요가 줄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인상하더라도 계속 수요가 이제 유지가 되는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물량 저하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안 사면은 그만큼 매출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성장될 수 있나 이게 이제 키포인트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내식이 확대되고 온라인 유통 채널 선호의 음식료 소비 트렌드가 일정 부분에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유율 경쟁 등 어떤 출혈 경쟁은 좀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우리 혼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런 어떤 그 내식 집에서 먹는 이런 게 좀 더 매출액이 크게 성장은 안 하지만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한 팬데믹 위축으로 주류라든가 외식 등 업소형 시장은 단기간에 좀 회복 기조가 어떤 지금은 규제 조치를 해놔가지고 어렵지만 좀 더 또 오미크론이 완화되면은 좀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또 예상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어떤 이런 부재,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어떤 비용 부담은 아마 올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택배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운임 상승이라든가 이런 어떤 원가 면에서 좀 오를 요인은 항상 있다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광고 및 판촉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낮지만 원가 상승에 따른 마진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뭐 광고나 판촉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는 이러한 거를 이제 반영을 하는데
계절적 어떤 비수기 및 여러 가지를 반영을 했을 때 이런 비용 부담이라든가 영업이익 자체가 좀 더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는데 매출액은 꾸준히 이어지지만 영업이익률은 조금 올해 들어서는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됨에 따른 주가의 어떤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 업체 CJ 제일제당에 대한 어떤 탄력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CJ 제일제당을 좀 좋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심의 업체 이런 회사들은 보면 이제 2021년에 이미 라면 가격 인상을 했죠. 그래서 아마 농심이라는 거는 이제 브랜드의 어떤 로얄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상 효과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이 오르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효율화에 따라서 이런 어떤 과연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오리온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롯데칠성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 1분기까지 음료 부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베이스가 동일해지고 일단은 계절적 성수기 및 가격 인상 효과, 리오프닝과 관련 음료, 주류 이런 어떤 업소용 매출액들을 고려시에 캐시카우가 역할이 이어질 전망인데 지금 뭐 리오프닝 자체는 조금 더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류 이런 거는 롯데칠성은 좀 더 약간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B2B 관련해 가지고 식자재에서 이러한 흐름, 영업 실적의 레버리지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어떤 회복세는 트래픽이 확대되는 올해 2분기나 3분기, 그러니까 여름에 들어서 성수기의 회복 정도가 굉장히 높을 전망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올해에 있어서는 상저하고, 그러니까는 상반기에는 별로 실적이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어떤 그 정도라든가 변화 정도는 아마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올해 1분기까지 흐름에 대한 어떤 거를 다 관찰한 다음에 이런 어떤 향후에 2분기 이후에 어떤 섹터나 종목별로 봐서 아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작년 4분기에 아마 매출의 영업이 성장률을 보시면은 가장 좋았던 기업이 일단은 롯데칠성, 그다음에 롯데푸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 순으로 일단은 성장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이 성장률 이거는 이제 올해 예상인데 올해 예상은 CJ 프레시웨이, 뭐 신세계푸드, 뭐 농심, 롯데칠성,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푸드는 마이너스죠. KTNG 마이너스고 대형주의 경우는 일단은 오리온을 일단은 좋게 봤고요.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중소형주에서는 롯데칠성, 그다음에 CJ 프레시웨이, 그다음에 농심을 추천한다라 가지고 이제 5종목을 이 회사는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더블 P 퍼추이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KTNG, 뭐 CJ 제당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 보면 하이트 진로가 좀 높아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낮은 거는 뭐 메일유업, 대상, 동원, FEB인데 뭐 퍼추이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퍼가 뭐 낮다고 해서 주가가 뭐 높은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 퍼는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뭐 곡물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높은 성향이다. 지금 뭐 지금 보면 표가 대두, 옥수수 이런 어떤 선물 가격 나오고요. 그다음에 곡물 투입 가격이 역시 대두, 옥수수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증권사는 목표가를 오리온은 목표가를 17만 원, 그다음에 CJ 젤리당은 57만 원, 롯데칠성은 21만 원, CJ 프레시는 43,000원, 농심은 40만 원. 근데 1월 7일 종가를 보니까 오리온은 10만 6천 원, CJ 젤리당은 38만 원, 롯데칠성은 13만 6천 원, CJ 프레시는 2만 8천 원, 농심은 32만 1천 원. 그래서 아마 여기서 계율이 좀 높은 거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계율이 높은 거는 CJ 제일제당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오리온이 좀 높고
롯데시장 다 계류율이 높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했으면 좋은데 이 자료가 나와서 오리온도 10만 3천 원대 유지하다가 이제 계속 올랐죠. 올라서 이제 10만 6, 7천 원까지 왔는데 아마 이런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리온은 보시면은 투신이라든가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리온 주가 자체도 지금 10만 원 아래에 있다가 최근에 10만 6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은 보시면은 투신이 계속 최근에 사고 있고 연기금은 최근까지 샀다가 최근에 좀 파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거의 팔다가 최근에 좀 사는 모습이죠. 아마 CJ 제일제당 차트를 보시면은 34만 원까지 빠져서 40만 원 이상 갔다가 지금 다시 38만 원대까지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칠성은 연기금은 팔고 있고 외국인하고 투신이 좀 사는 모습이고 주가 자체는 이제 13만 원대에서 지금 박스권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일단은 뭐 연기금이 조금씩 사고 투신은 좀 파는 모습이고요. 근데 뭐 의미는 없어요. 외국인들은 좀 파는 모습.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2만 7천 원에서 2만 8천 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주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농심은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투신도 사고 연기금 사고 농심은 지금 보면은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이 나오죠. 그래서 농심의 지금 가격이 그만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농심 자체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의 효과가 좀 더 다른 종목보다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농심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이슈 분석, 자동차 로보티스가 구현해지는 메타 모빌리티인데 사실 이번에 그 CES에서 현대차가 미래 로보틱스 비전을 소개해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아마 핵심 기술은 세 가지예요. P&D, DNL, 그 다음에 메타 모빌리티, 의료 로봇과 모빌리티. 그래서 로보틱스가 구현해지는 메타버스와 모빌리티의 융합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월 5일부터 8일까지 끝났죠. 비전을 소개를 했고요. 이거는 뭐 기술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이게 적용된 플랫폼인데요. 지금 보면은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융합된 메타 모빌리티 해가지고 현대차, IBK 증권에서 일단 했는데 뭐 재난 현장에서도 이런 거를 아마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일단 관련 종목은 지금 보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정의선 회장 그리고 나머지는 소프트뱅크.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를 주목한다는 거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에 따른 어떤 2세대 지배 체제 어떤 그 완성도 있지만은 역시 이거 로보틱스 관련 이런 그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인일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 현대, 로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현대 로템도 아마 현대차 같이 로봇 개발하고 있다 해서 일단 오늘 테마로서는 이런 메타 모빌리티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 봤고요. 그다음에 업종으로는 음식료 업종들을 봤는데 아마 주가가 좀 조정일 때 지금 담으시면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2부에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점 주가 상향 종목이라는 이 코너 오늘의 난세용공 투자 노트의 주제였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요.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난세용공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 JW 신약인데요. 매수가는 5,340원, 비중 15%라고 합니다. JW 신약 매수가는 5,340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JW 신약 오늘의 종가 상승 10%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요. 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부근께 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3,720원대의 이 주가 라인이 6,000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수가는? JW 신약이 이제 어제 급등을 했었죠. 어제 장중에 22%까지 갔다가 종가는 11%대에서 아마 고점 대비 이제 11% 하락을 했고 아마 이분이 이날 사신 것 같아요. 어제 아니면은 1월 6일이나 7일이나 아니면 이제 어제 사신 것 같은데 JW 신약이 이제 어제 오른 이유는 저거죠. 지금 뭐 탈모 치료제가 요새 좀 인기 아닙니까? 탈모 치료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탈모 치료제를 뭐 의료보험에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탈모 치료제에서 JW 신약이 매출이 1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가 급등한 게 1월 5일부터 올랐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5,340원인데 사실 테마주라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는 언제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우리 차트를 보면은 네.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 11선이 지금 얼마냐면은 4,576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4,795원이니까 밀리면은 11선까지도 밀릴 수 있고 아니면 21선이 얼마냐면 4,250원까지도 밀릴 수는 여전히 있어요. 차트상으로. 그런데 이런 테마주는 또 이렇게 빠지다가도 이제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월 5일날 오를 때 갭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주식은 갭을 메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중에라도 지금 뭐 4,440원, 그다음에 4,200원대까지 한번 빠졌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 정도 하락하다 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순식간에 올랐다가도 꼬리 달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전에도 제가 그 한번 카톡방에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담할 때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항상 걸어두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려있는 이런 테마주들은 언제 다시 급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욕심을 안 부리고 내가 아예 그냥 손해 안 보고 나오겠다 하면은 내가 한 매수가 정도에 그냥 매일 아침마다 매도를 걸어놓으면 이런 테마주는 순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을 하고 가시고 일단은 뭐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 자체가 또 뭡니까 이런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이 매수가 근처에다가 걸어 두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JW 신약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이고요. 매수가는 83만 1,000원, 비중 2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LG화학이 3.38%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상황 73만 4,000원으로 매수가와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비중이 20%라고 하고요. 네, LG화학 최근의 흐름 12월 말일 부근께에는 61만 1,000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1월부터 상승을 하면서 73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LG화학 최근에 또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슈 이 기대감에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LG화학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연기금하고 투시는 계속 팔았고요. 투시는 최근에 좀 샀지만은 외국인들이 계속 올렸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해 가지고 주가 계속 올라왔지만 지금 이분이 사실 83만 원을 좀 멀어요. 멀은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네, 살펴보고 계십니다. LG화학에 대한 네. 종목 고민. 이분이 네. 이제 83만 원대면 이때 사신 거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이때 기간이 언제냐면은 약간 10월, 11월, 10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이 가격대거든요.
83만 원대. 뭐 이제 거의 고점 때 사신 거죠.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LG화학 주가가 바닥에서 항상 주가는 이때 사신다 그랬죠. 이런 대형주들은 이 RSI가 저수일 때 사면은 항상 수익이 나요. 기다리면. 이때 사셔야 되는데 워낙 고점에 샀기 때문에 이런 저는 그래요. LG화학 이런 고가주들이 과연 상승률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고점에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빠졌을 때 사야 되는데 사실 역배열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를 우리가 보조 지표로서는 이제 RSI 앞에도 보면 이제 RSI가 저수질 때 보시면은 이때 또 오르거든요. 단기적으로 항상 오르는데 이 종목이 현재 20% 이상 올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될 때까지는 계속 LG화학이 아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121선이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뭐 76만 원, 77만 원 선인데 77만 원까지는 아마 120원까지 도전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제가 좀 자신은 없고요. 아마 77만 원 돌파하면 뭐 8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수급이 문제겠죠. 아마 올라갈수록 아마 외국인하고 투시는 또 기관하고 연기금은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80만 원, 77만 원 120선 돌파를 하면서 80만 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그 위에 보면 이제 매물대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3만 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80만 원이나 83만 원이라고 보면 거의 한 4% 정도 마이너스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런 5% 범위 내에서는 최근에 보면 주가가 뭐 10%, 15%는 기본이거든요. 빠지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아마 80만 원 언저리에서 아마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팔지 마시고 80만 원 이상부터는 좀 더 그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오투기입니다. 매수가는 48만 8천 원, 비중 5%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45만 2,500원의 오뚜기 종가 상황 마무리 지었습니다. 2.27%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 46만 5천 원 선의 소폭의 오름세 있었지만 그 이후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냈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고 계십니다. 최근의 흐름 12월 말일부터 좀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43만 8,500원 선까지 저가 형성하고 어제 좀 급등세 있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네요. 오뚜기 매수가 48만 8천 원, 비중 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음식료 업종이고요. 오뚜기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지금 수급을 보서 연금들이 계속 사서 올렸거든요. 올린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어떤 지속적으로 사는 거 봐서는 올리려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뚜기에 대한 거를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실적을 보면은요. 작년도 실적이 2020년도 약간 영업이익이 줄었네요. 매출액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PBR 자체는 1.0. 그러니까 PBR은 좋죠. 퍼드 14.58.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아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걸리고 있거든요. 이게 61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이게 나오죠. 보시면은 61선에서 계속 부닥쳐요. 그렇죠? 이거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1선을 빨리 돌파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49만 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죠. 그래서 현재 45만 2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오르면 10%, 8% 오르면 충분히 매수가 근처 올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마 또 배당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배당을 감안해서는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한번 보면은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을 형성을 했고 바닥은 거의 형성이 됐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5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갔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뚜기 아마 음식료 업종 하반기까지 일단 보신다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이마트입니다. 매수가는 17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시죠. 14만 6,5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네요. 1.68% 하락을 하면서 오늘 이마트 46만 5천 원, 네, 14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4만 9천 원이 시초가였고요. 14만 6천 원이 가장 저가였는데 저가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최근에 이 정용진 부회장과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는 17만 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마트는 뭐 최근에 성수동 본사도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세그룹의 어떤 핵심 어떤 기업이 되겠는데 정의영 회장 리스크랄까요? 이제 말을 네. 붙였지만 사실 뭐 이마트가 지금 뭐 수급에 있어서는 최근까지도 투신하고 영영 계속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이제 좀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간 상태인데 아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마트 보면은 작년도에 실적 굉장히 좋죠. 매출액도 거의 10%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이 뭐 무려 한 50% 정도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작년까지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도 거의 뭐 0.3 내지 이런 굉장히 낮죠.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퍼도 뭐 2.5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주가 자체는 이제 좀 계속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분이 산 가격이 17만 원이면 좀 높은 가격대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주봉을 보면은 17만 원이면 약 이 가격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16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이상은 17만 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16만 원 자체가 이 선이 121선이니까 충분히 실적이 올해도 뭐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실적 증가세가 이어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6만 원대까지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과연 17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가격이 17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16만 원까지 해서 보다가 또 한 번 순간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뭐 16만 원에서 17만 원, 만 원이지만 한 5% 정도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아마 도전을 해볼 것 같지만 17만 원까지 가기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워낙 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뭐 오너 리스크 있다 하더라도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다음 종목 바로 현대 BNG 스틸입니다. 매수가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 BNG 스틸 매수가는 17,315원입니다. 네. 네,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현대 BNG 스틸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50원, 2.36% 오늘 하락을 하면서 16,55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초반 시초가는 16,950원이라고 하고요. 시초가가 가장 고가였습니다. 오늘의 흐름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래프, 특히나 12시 5분께 가장 저점을 기록하고 소폭의 반등세 있었지만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현대 BNG 스틸, 네, 최근의 흐름 18,600원 선까지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시 반등세 나왔고요. 최근 2거래를 연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매수가는 17,315원이라고 하네요. 비중 1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그 투신하고 보험이 사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틈을 타서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이제 거래량이 좀 적어요. 만 원대 종목 청구는 거래량이 적고 적어도 아마 100만 주 이상이 돼야 뭔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BNG 스틸인데 실적을 보시면 뭐 이 종목도 실적 자체는 재무조는 좋습니다. 좋고 아마 아직 2012월 어떤 실적은 안 나왔지만 우리 1분기, 2분기, 3분기 보시면은 거의
600억, 700억 정도 영업이니까 연간 화상은 거의 뭐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영업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B&G 스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가는 계속 올해도 철강 업종 자체가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B&G 스틸도 13,850원에서 18,500까지 계속 스트레이트로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크게 보시면은 16,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은 금방 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수익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좀 줄은 것 같아서 거래량이 적어도 한 100만 지 정도 되면은 그때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17,000원대면 거의 뭐 오늘 가격이 16,55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4, 5% 정도는 언제든지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8,000원 정도 오면은 그때는 한번 좀 더 매도를 고려해 보고요. 일단은 현 가격대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B&G 스틸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2부의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3부에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후 3부에 난세용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